오늘은 중국 흑사회와 인민해방군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중화권 최대의 범죄 조직 삼합회에 대해 다룬 적이 있죠. 삼합회와 흑사회를 동일시해서 말하는 곳도 있지만 둘은 조금 다릅니다. 흑사회는 간단하게 말해서 조직폭력배입니다. 삼합회는 한국으로 치면 칠성파와같이 조직의 이름이죠. 그리고 인민해방군은 중국 공산당의 군대이지만 중국은 사실상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국군입니다. 삼합회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중국은 공권력의 힘이 강력한 국가입니다. 특히 엄벌주의에 입각해 약에 관련된 범죄나 조직폭력배의 조직원들은 가차없이 사형 판결을 내리죠. 또한 범죄와의 전쟁이라 불리는 엄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무자비하게 범죄 조직을 때려잡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때려잡냐면 범죄자 소탕임에도 국제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정도이죠. 그래서 중화권 최대의 범죄 조직 삼합회는 중국 본토에서 힘을 못 씁니다. 보통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등에서 활동하죠. 근데 이건 삼합회같이 오래되고 유명한 큰 조직의 경우이고 여전히 중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은 존재합니다. 대부분 권력과 결탁해서 활동하죠.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정부에서는 대내외적으로 범죄율 0%를 달성하겠다고 공포했지만 사실 모든 범죄를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는 범죄 조직과 조폭들을 통틀어 검은 사회란 뜻의 흑사회라고 부르죠. 몇몇 흑사회는 중국 지방 정부와 결탁해 세력을 불렸고 불법적인 사업에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반문하는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흑사회와 인민해방군이 맞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맞붙었다기보다는 일방적인 폭행이죠. 사건은 2007년 9월 13일 중국 허베이성 스저장시의 한 호텔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스저장시는 중국의 다른 지역보다 지역 흑사회의 힘이 강했던 도시였죠. 흑사회는 스저장시의 정치와 경제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공안과 군경까지도 흑사회의 뒤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스저장시에 허베이성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 제27군 단장 친 회장이 방문하게 되죠. 친 회장은 친구와 함께 참모만을 대동해 진법한이라는 사성급 호텔에 갑니다. 그런데 사실 진법한은 오유라는 두목이 이끄는 흑사회가 운영하던 호텔이었습니다. 진법한은 스저장시에서 가장 크고 좋은 호텔로 유명했죠. 다른 한편으로는 조폭 집단이 운영하는 만큼 바가지가 심하고 서비스도 안 좋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친 회장은 호텔에서 사우나를 마치고 친구와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실수로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죠. 이를 본 웨이터가 달려와 변상을 요구했고 친 회장은 사과와 함께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웨이터는 하나로 1,900원 정도인 12안 가격의 찻잔을 수고비를 포함해 52안, 하나로 약 1만 원 정도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친 회장은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항의를 했지만 흑사회 조직원 출신이었던 웨이터는 오히려 52안에서 가격을 올려 100위안을 요구했죠. 친 회장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화를 내자 웨이터도 친 회장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함께 왔던 참모가 호텔 지배인이나 사장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으나 웨이터는 호텔 사장을 만나려면 500위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때 때마침 호텔 매니저가 내려옵니다. 참모는 매니저에게 이분은 근처 부대 군단장인데 너무 비싼 배상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죠. 매니저도 왔고 군단장인 것도 말했으니 이제 원만하게 해결될 줄 알았지만 매니저는 당신이 군단장이면 나도 군단장이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 친 회장은 당신네들 흑사회냐고 물었고 웨이터와 매니저는 그렇다고 답했죠.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자 친 회장의 평소 성질이 불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운전병은 이대로 가다가는 여기서 큰 화를 입겠다 싶어 100위안을 쥐어주고는 친 회장과 참모를 데리고 호텔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 내에 있었던 흑사회 조직원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고 결국 친 회장은 500위안을 더 내고 풀려나죠. 친 회장은 호텔을 나오자마자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바로 사령부로 가서 보병 여단장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보병 여단 회와 부대원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죠. 공수부대 특전사 100여 명과 보병 400여 명, 총 5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했습니다. 특전사를 포함한 100여 명은 고위 군간부 호위라는 명목으로 실탄과 구호식 자동소총으로 무장했고 나머지는 야전삽과 곡괭이로 무장했죠. 추가로 장갑차 20여 대, 군용 트럭 10대, 대전차 무기 20기까지 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병력을 이끌고 호텔을 포위했죠. 실탄으로 무장한 특전사들이 친 회장을 호위하며 호텔 입구를 막았고 호텔 내부의 민간인들도 모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200명의 병력은 호텔 주변의 교통을 통제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막았죠. 나머지 200여 명의 군인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호텔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친 회장은 호텔 안에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 말고 호텔을 전부 부셔버리라고 명령하였죠. 병사들은 호텔의 1층부터 4층까지 곡괭이와 삽으로 기물들을 전부 박살냈습니다. 호텔에 멀쩡한 물건이 없어질 때까지 말이죠. 당시 두목이었던 오유는 호텔에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오유는 자신의 호텔이 박살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자기 부하 500여 명과 함께 칼과 권총으로 무장해 호텔로 향했죠. 당시 중국은 민간인에게 총기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오유가 이끄는 흑사회는 워낙 세력이 강했기에 자체적인 권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유가 무장한 채 호텔로 달려갔던 이유는 자신의 호텔을 부수는 세력이 군인들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호텔에 도착한 오유는 자신의 호텔을 부수는 세력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세력이 큰 흑사회라도 국군을 상대로 전투를 할 수는 없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군인들이 호텔을 부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오유는 행정관료와 공안국 국장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신회의장의 계급을 보고는 호텔을 부셔도 상관없지만 사람은 다치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만 하고 돌아갔죠. 법석이나 고위 관료에게 도움을 요청해봐도 친회의장과 담소만 나눌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친회의장은 27군단 사령관뿐만 아니라 베이징 수도권 부대 참모장도 겸임하고 있었던 최고위 군부 세력이었거든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내에서도 엘리트 진급 코스 중 하나입니다. 친회의장의 아버지 친치웨이는 우리나라에서 포스타 대장급인 인민해방군 상장 계급의 중국 국방부장을 역임한 인물이었죠. 한마디로 사람을 제대로 잘못 건드린 겁니다. 뒤늦게 친회의장의 신상과 뒷배경을 확인한 오유는 부시장을 통해 하나 3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려고 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죠. 친회의장은 호텔을 다시 수리해 놓으면 한 번 더 호텔을 때려 부숴버린 후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흑사회 보스 오유는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고 스저장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흑사회는 와해하게 되었죠. 물론 친회의장도 처벌을 받기는 했는데 군대를 사적으로 움직였다는 혐의로 가벼운 징계만 받았습니다. 오유는 2012년 흑사회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 및 범죄 조직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징역 20여년과 4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7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받았죠. 친회의장은 승승장구의 중장까지 진급했고 동부전구 부사령원을 지내다가 2018년 12월에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친회의장이 흑사회를 응징한 과정을 보면 통쾌합니다. 정의구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아직도 지역 곳곳에 흑사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역의 유지 혹은 지방정부와 결탁한 채로 말이죠. 중국은 2012년부터 시진핑 시대가 열림과 함께 엄타를 더욱 강하게 실시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전역에 3,644개의 흑사회 조직을 적발해 23만 7천 명의 범죄자를 체포했죠. 개혁개방 이후 한동안 새가 있었던 전국의 흑사회 조직들은 대부분 와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말이죠. 그러나 중국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여전히 흑사회는 지방 정부와 결탁해 사회에 기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허베이성 식당에서 흑사회 9명이 여성 4명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한 중국인은 SNS에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먼저 찾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힘있는 관시다 라고 말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을지 모르겠네요. 중국의 흑사회와 인민해방군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